뭘 하고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 그 흐름을 좀 쭉 되짚어보자. 일단 지난 줄거리 시즌 1에서는 어쩌다 시즌 1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가족 모임. 형의 코로나. 난 형 탓으로 할래. 트롤. 진짜 트롤이야. 좋아. 일단 시작은 물리학이 뭔지 얘기했고. 맞아. 흐름이 있다고. 흐름을 이해를 해야 돼. 그러고 물리학이 뭔데? 물리학이란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원리. 좋아. 찾는 학문. 좋아. 난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연현상을 지배하는 근본적, 보편적 원리를 이해하려는 학문이라고 했고, 어디에 핵심을 뒀냐면, 그러니까 여기 안 썼지만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거는 다른 자연과학과 이런 식으로 구별된다, 대비된다라는 얘기를 좀 주구장창했어. 그거의 포인트가 뭐였지? 대충 기억나? 이거. 근본적, 보편적. 그러니까 개개 자연의 어떤 대상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대신에 그게 뭐가 됐든 어떤 자연현상이든 간에 내재되어 있는 그것들을 관장하는 이런 원리들을 이해하려는 학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뭔 얘기 했었게? 법. 물리는 어떻게 나타내지는 거. 맞아. 이 근본적, 보편적 원리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어떻게 표현하는데? 물리량 간의 관계식으로 그지? 표현해. 뭐 어떻게 표현하냐? 물리량 사이에 관계식 형태인 경우가 많다. 예시를 하나만 들자면 뭐 FMA 같은 거. 자, 거기서 파생돼서 어떤 얘기를 했었나? 차원 얘기했을까? 물리량들이 뭔지를 얘기했었고, 이것들이 죄다 각자 차원을 가진다. 차원에 대해서 뭐 어떤 얘기들을 했었지? 차원 가지고 그 곱셈, 덧셈, 사칙 계산할 수 있는 차원끼리 사칙 계산이 어디까지 된다.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량들의 차원을 시간 차원, 기 차원, 진영 차원 나타내는 거. 그거 최근에 했지? 최근에 나.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그거 했어. 됐고. 그다음에 뭐 특정 물량이 형이 익숙해지는 것 중에 지하게 감춰라든지 그런 물량들의 차원이 어떤 차원인지 계산해 본다. 좋아. 정리를 좀 하자면 차원에 대해서 네가 얘기한 대로 같은 차원끼리 그리고 또 다른 차원끼리 어떤 연산이 가능한지를 얘기했었어. 그래서 같은 차원끼리는 뭐 다 된다. 대소 비교도 되고 덧셈도 되고 뺄셈도 되고 곱셈도 되고 나눗셈도 되고, 그랬을 때 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생각해봤고, 다른 차원끼리는 덧셈 뺄셈은 안 되고 곱셈 나눗셈은 가능. 곱셈 나눗셈만 된다. 그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이 차원이 다르다는 게 어떤 의미, 이제 어떤 느낌인지 이를 꽤나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네가 차원에 대해서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게 바로 이 대목이거든.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뭐 네가 뭔 얘기했냐면 무언가가 n 차원이라는 거는 뭐 어떻다는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차원이 다르다는 건 되게 물과 기름 같은 거지. 왜냐면 서로 덧셈 뺄셈을 어떤 한 차원 가지고 덧셈 뺄셈을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다른 차원을 만들 수가 없어. 덧셈 뺄셈으로 그 전혀 다른 차원이 필요한 어떤 대상을 설명할 수가 없다고. 3차원 존재를 설명하려면 3차원 대상을 설명하려면 3개 차원이 다 필요하고 그치? 그게 우리가 제일 초보적인 수준에서 얘기하는 게 기하학적인 차원, 점선면 입체,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나랑 물리량들끼리 어떤 차원을 가지는지 물리량들이 그래서 그것끼리 뭐 덧셈이 되니 안 되니 뭐 그런 얘기 했었고 이거를 다 아우르는 제일 포괄적인 수준에서 그 수학적인 차원 원론적으로는 여기 다 내재돼 있지. 기하학적인 차원도 다 이런 속성이 있고 물리량의 차원도 이런 속성이 있고 그럼 이제 막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추상적인 온갖 차원을 떠올릴 수 있게 되잖아. 그러면은 양자역학에서도 차원 얘기가 나오고 그 어떤 파동함수를 기술하기 위해서 여러 차원의 것들을 선형결합해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파동함수를 표현한다거나 그런 얘기 했었고 미적분 얘기로 넘어가는데 이제 쓱 자연스럽게 왜 이게 자연스럽지? 왜 어떤 사고의 흐름으로 일로 넘어가지? 일종의 곱셈과 나눗셈이잖아 미적분이. 좋아. 일단 네가 말한 대로 얘네가 일종의 곱셈 나눗셈이니까 미적분은 미분은 일종의 나눗셈이고 적분은 일종의 곱셈이고 근데 물리량 사이의 관계식을 다루다 보면 필연적으로 곱셈이 많이 나온다고 했어. 왜냐면 각기 다른 물리량끼리의 관계를 보게 되면 다른 차원인 경우가 많고 다른 차원인 서로 다른 차원인 물리량끼리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보다 보면 그 식은 필연적으로 곱셈 나눗셈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제 개연성이 생기지. 미적분이라는 게 자주 등장하는. 그럼 이제 다음 네가 해야 될 말은 언제 도대체 단순 곱셈 나눗셈이 아닌 미적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 얘기를 좀 해야겠지. 물리량에 따라 어떤 물리량에 따라서 어떤 특정 다른 물리량의 변화가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미분을 해야 한다고 배웠어. 오케이. 하나씩 뭐 빠르게 얘기를 하면 미분의 예시를 하나 적어놓고 델타 x 델타 t분의 델타 x를 얘기한다고 치자고. t에 따라서 t가 지금 시각이 언제냐 어느 시점을 보냐에 따라서 델타 x의 크기가 계속 바뀌는 경우 미분을 했어야 했지. 단순히 나눗셈을 할 수 없고. 자, 적분을 그대로 바로 예를 들어보자. 자, 이직거리를 할 거야 지금. 자,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요 t에 따라서 v가 달라질 때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v 값이 달라지면 단순히 속력 곱하기 시간 할 수가 없고 이때 속력 곱하기 작은 시간 조각 그 다음 순간에 속력 곱하기 작은 시간 조각을 곱해서 더했어야 됐지. 그런 얘기를 했었고
흐름은 이거야. 지금 다 그 주제가 등장하는 맥락들이 있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내가 유튜브에 올리는 제목으로는 전공생을 위한 기초 물리학인데 이 뭐 역학 전자기학 이렇게 쭉 전체 범위를 기초적인 수준에서 다루면 이 강의가 끝나는 거거든. 기초 물리학 강의가 끝나는 거고 그 뒤에 뭔가를 더 하게 된다면 전공역학, 전공전자기학 그러니까 우리가 2, 3학년 수준에서 배우는 그런 이제 깊이로 뭔가를 하거나 뭐 어쩌거나 하는 거고 그 전까지 기초 물리학인데 그거의 학습 목표 그 목표는 사실은 여기서 크게 안 벗어나 이거를 우리가 말로 해놓으면 요거지만 뭐 자연현상 지방 금융 뭐 학문이다라고 그냥 말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랑 이거를 좀 온전히 느끼는 거랑은 분명히 다른 거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기초 물리학 과정은 요거를 조금 더 내가 느끼는 뉘앙스대로 네가 느끼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봐도 돼.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막 했고 역학 얘기도 하고 뭔 얘기도 하고 하겠지만 그걸 잊으면 안 돼. 우리가 지금 쭉 계속 하고 있는 바는 물리학이 뭔지 물리학이 요런 구조를 갖고 생김새를 갖고 요런 취지를 갖고 요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라는 그 느낌을 받는 거라는 걸 잊지 말고 그 맥락 계속 쫓아가면서 복습해야겠다. 아는 게 하나. 그러니까 그런 요런 지금 얘기들은 다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야. 물리학이 뭔지를 물리학의 속성을 좀 보여주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역학으로 넘어갔어. 역학 넘어갔어? 역학으로 넘어갔어. 역학을 얘기하기 시작했어. 뭔가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기 앞서서 거의 뭐 숙제 비스무리하게 역학에 등장하는 물리량들의 차원을 한번 좀 생각해봐라, 따져봐라. 맞아. 따져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역학적인 물리량들을 길이, 시간, 질량 요 조금 더 우리가 더 기본 차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어떻게 환원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라고 했어. 요거는 그 차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도 있고 이제 역학적인 물리량들을 우리가 다뤄야 되니까 그것들에 좀 친숙해지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고 지금 흐름에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